사람들의 미에 대한 동경은 인류 발생과 함께 시작됐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인은 언제나 환영을 받았으며 그 자체가 즐거움의 대상이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공인된 미인 대회만도 한 해 50여 건 이상이며 최근 들어선 얼짱 몸짱 신드롬까지 그 열풍은 가히 놀랄만하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예쁜 얼굴의 장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남자한테 인기 많잖아요. 그냥 인상이 우선 좋으니까 이쁘면은 취업도 잘 될 테고 그냥 못생긴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미에 대한 열망은 그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아 어떤 종류의 아름다움은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무술이에요? 또? 당신 무슨 상관이야? 널더 보기 싫으니까 사라져. 아 사라지라고. 사라지라고? 당신 진심이야? 정말 왜 이래?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게 무슨 말이야 정말? 당신 왜 이래 진짜? 됐다. 벌써 몇 달째 지속돼 온 성윤 씨 부부의 불화. 둘의 감정은 극에 달했고 결국 이혼 소송까지 하게 됐다. 나혜조 씨, 변론해 보세요. 전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한테 먼저 접근을 한 건 저 사람이었다고요. 결혼 전 저의 인기는 대단했죠. 절 보고 한눈에 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저에 대한 소문은 인근에 있는 대학까지 자자했고 저의 외모에 반한 남자들이 줄을 서기까지 했어요. 남편은 그 수많은 남자들 중에 하나였고 당연히 저에게 먼저 접근을 해왔죠. 당시 남편은 볼품이 없었어요. 제가 아름다운 보석이었다면 남편은 완전 개울가의 돌멩이 수준이었죠. 시간 괜찮으시면 차나 한잔 하시죠. 시간 없는데요? 그 사람의 구애는 끈질겼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칠 줄 몰랐죠. 그럴수록 더 싫었어요. 하지만 결국 전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때 조금만 더 참는 거였는데. 암튼 전 남편과 결혼을 했고 남편이 누구보다 잘해줄 거라 기대했죠. 근데 놀랍게도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아달라고 조르는 거였어요. 이건 완전 떼쓰는 어린애는 저리 가라였다니까요. 잠깐 딸 하나만 낳아줘. 응? 우리 애기 가지기엔 좀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아? 좀만 더 이따 낳자. 그렇게 될까? 저리 못 비켜. 아 진짜. 결국 남편이 원하는 대로 전 딸아이를 낳았죠. 우리 집에 왔네. 근데 남편은 좋아하기는커녕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사람을 완전 벌레 보듯 하고 매일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고요. 웃기시네. 저 여잔 순 사기예요, 사기. 그래요. 결혼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아내가 원래 치장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알았지만 사치가 너무 심했습니다. 살림살이는 완전히 뒷전이었고요. 용품관에도 신상품 들어왔다랬는데. 자기야, 나 자기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 빨리 집에 가자. 나보고 밥을 하라고? 미쳤어? 자기야. 아, 우리 몇 달 전부터 적자야. 아껴 써야 된다고. 그럼 자기가 2배로 벌면 될 거 아니야. 별꼴이야 진짜. 아, 자기야. 내가 무슨 사치가 심했다 그래? 옷은 입고 살아야지. 그런데 왜 꼭 명품이냐고.
그래도 이게 다 예쁜 아내 둔 대가로 생각하고 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어딜 그렇게 다니는지 12시 넘기는 건 기본이고 새벽까지 안 들어올 때도 많았습니다. 어디를 다니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 했고 얼마간 그렇게 참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궁리를 했습니다. 아내를 주부로서 집에 묶어두는 것은 나이뿐이다 생각했습니다. 저도 결혼 전부터 딸아이를 갖고 싶어 했거든요. 아이를 갖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야. 미쳤어? 싫어. 난 할 수만 있다면 아이는 되도록 안 낳고 싶어. 아니 어디 그게 여자로서 할 소리입니까? 그래서 내가 안 낳았어? 낳아줬잖아. 그것도 당신이 원하는 딸로 말이야. 내 말 끝까지 들어. 자기야. 자기 저 대출 잘라야 돼. 대출. 자기야. 저기 산모가 남편분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자네는 가거나 단단히 하고 있게. 분만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장모님은 가거나 단단히 하라고 하고 이상했지만 별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아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 기다렸고 몇 시간 후에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제가 바라던 딸로 말입니다. 전 정말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전 딸아이 얼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내를 닮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절 닮지도 않았고 너무나 이상하게 생긴 거였습니다. 이거 뭐냐? 갓난 아기들은 원래가 그 빨갛고 쪼글쪼글하기도 하고 아이 작고 다 그런 거죠. 그거야.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라고요. 저 역시 처음부터 딸아이가 팔튼신 미인일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원래 애들은 다 그렇잖아요. 아이씨, 우리 애기 이뻐지겠죠? 얘는 누굴 닮아서 이러냐? 아, 애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12번도 변한대잖아. 아무리 그래도 아이씨. 아, 일이나 부지런히 하게. 아, 하지만 우리 둘 중 누구도 닮지 않은 건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이씨, 터져버렸네. 이게 뭐야? 앨범이네. 이거 누구야? 아내는 집에 불이 나서 학창 시절 사진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얼굴 좀 당연히 봐. 누구 사진인지도 모르고 사진첩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누구야 이거? 그것은 학창 시절 아내의 사진들이었어요. 여보, 뭐해? 시간 없는데요? 밥을 하라고? 아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기 미안하지만 얼굴에 속아서 제가 당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 배신감과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괴롭게 살았는지 당신은 모른다고. 제가요 정말 잘못했거든요. 저기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저 진짜 잘못했어요. 싸우러 왔나 봐. 사랑해요. 때렸나? 빚쟁이한 여자 사람. 때렸나 봐요. 제 얼굴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정말 폭력 그 자체였어요. 못생겼다는 이유로 괄시받고 무시당하고 하루도 눈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죠. 정말 너무도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날아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마치 어둠 속에서 찾아낸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달라진 제 모습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도 놀라웠어요. 내가 성형수술을 한 게 뭐 어떻다고요? 그런 날 바라보는 당신들은? 그리고 그때 당신이 나에게 왔던 거야. 전 아무 죄 없습니다. 일부러 속인 게 아니라고요. 내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데? 당신은 그 배신감 몰라. 그리고 누가 모를 줄 알고? 당신 결혼한 후에도 수술했잖아. 누가 무슨 수술을 했다 그래? 이게 바로 그 증거야. 1년에 2차례씩 모두 4차례. 생활비 없어서 쪼들리면서 빚어다 수술하는 게 제정신이냐고. 아내의 과도한 성형수술은 배신감을 안겨주었고 계속되는 수술로 경제적인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하는 의뢰인.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는 것처럼 저도 제 약점을 보완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제 인생이 달라졌고요. 그게 왜 나쁜 건가요? 제가 뭘 잘못한 건데요? 성형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며 그만큼 결혼 생활에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상대방. 과연 그 법의 판결은 어떻게 날 것인가? 과도한 성형수술로 인해 과거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고 2세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혼동. 이것이 과연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가가 본 사건의 관건이다. 이 사건은 얼마 전 실제로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결혼 후 낳은 딸아이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유전자 검사까지 하고 결국 아내가 과도하게 성형수술한 것을 알아내 이혼 소송까지 간 사건이다. 이에 중국의 한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청춘 보상비로 100만 위안의 위자료와 함께 협의 이혼 판결을 내렸다고 전해진다. 요즘같이 성령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뭐 눈이든 코든 성형수술을 했다고 밝혔다면은 상대방으로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인 의무가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혼 이후에 그것과는 별개, 그러니까 결혼 전에 성형수술과 별개의 또 다른 뭐 성형수술을 중독적으로 계속 한다거나 그로 인해서 남편의 경제적 수입이든 뭐 가정 경제에 위협을 끼쳤다거나 그런 상황이 이르렀다면 그런 경우에는 또 수인을 처음 결혼 알았다 하더라도 이혼 사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해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본인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때,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여겨질 때 등이다. 본 사건의 경우 6번째 사유에 해당,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협하는 아내의 사치와 낭비, 성형 중독증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국내 판결상으로도 성형수술만으로 그 이혼 판결을 내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성형수술과 부가해서 이런 것들이 가정 경제에 심대히 영향을 미치고 그 외에 뭐 아무래도 외모에 지장을 하다 보니까 가사에 소홀하기 마련이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 낭비벽 쪽에 치중해서 이혼 사유가 성립된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